나는 이직을 웬만해선 권하지 않는 편이다. 어딜 가든 회사란 나의 만족도 10%도 채우기 힘든 곳이다. 사업을 한다거나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 있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특별한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로 둔다.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봉, 직급, 동료들과의 관계가 적당히 만족스럽다면 그냥 다녀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직 혹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직장 내 가스라이팅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가스라이팅을 한 단어로 쉽게 표현하자면 정신적 학대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나의 직간접적 경험상 가스라이팅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10중 8구는 퇴사를 했다. 다만 버틴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수년 전 내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더 심해지기 전 가해자에게 그대로 맞받아치고 곧 퇴사했다.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싫었고 아무런 의미 없는 감정 싸움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단 1의 미련 없이 퇴사했다. 살아오면서 정말 잘했던 결정 중 한 가지다. 혹시나 여러분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심각하게 고민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 하찮고 못난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 모두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퇴근 후 혹은 주말 가족과 온전히 보내야 할 시간들조차 마음속 한켠이 불편해져 본 경험이 있는가? 자연의 경이로움을 감상하고도 아름다움보다는 서글픈 느낌이 들고 있는가? 무엇을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기쁘지 아니하며 쉬는 날조차도 직장 내 누군가 무언의 압박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미 심각해진 상태이다. 물론 일이 너무 많거나 잘 풀리지 않거나 하는 경우 스트레스는 발생한다. 주말이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질적 차이는 일으로 인한 것이냐 사람으로 인한 것이냐이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 원인의 본질이 일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가스라이팅은 정말 희한한 명분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다 너 잘되라고 이러는 거다. 한 번쯤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이다. 언제부터 후배 사랑이 이렇게 대단했는지 모르겠다. 그 어떠한 경우도 정신적 학대는 용납되지 못한다. 학대를 통해 후배를 성장시키거나 길들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요즘 업무 방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가스라이팅식 교육은 주입식이다. 창의적 사고를 이뤄낼 수 없다.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도 나에게 어떠한 이득도 성장도 없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을 구속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한한 삶 속에서 즐겁고 행복할 시간도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시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제한된 사고 방식과 세대를 걸쳐 오랫동안 학습된 잘못된 끈기, 인내에 대한 해석, 조의 조롱어린 시선이 두렵고 지금의 회사가 전부인 것 같은 착각, 이 모든 허상을 걷어찰 용기를 내어란 말이다. 인생에 있어서 선택지는 얼마든지 본인이 넓혀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내 감정의 한 공간을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굳건히 다짐하라. 뼈 때리는 조언 몇 구절 참고했으니 명심했으면 좋겠다. 가족이나 연인, 상사에게서 자꾸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진 않는가? 상대가 당신을 지나치게 비난하고 염세적인 표현을 주로 하진 않는가? 그와 있었던 일을 남들에게 떳떳이 말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면, 그와 있을 때마다 깊은 우물 속으로 빨려드는 느낌을 받는다면 우선 도망쳐라. 그는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조종하려 하고 있다. 당장 떠나는 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가 하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대의 말보다 나의 직관과 감정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저 사람을 만나기 전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다르지? 저 사람 곁에서 나는 더 나빠진 걸까? 더 좋아진 걸까?